채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독촉 추심인데, 어떤 독촉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채무자들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해 볼 수 없을까라는 고려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들이 이제 발생할 것인지 법의 조문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공식 명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칭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부르는데,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고, 이 법은 2024년 1월 16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 조정 등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 이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의 목적을 거창하게 규정을 해놨지만 결국에는 개인 금융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뭐 금융권이라든지 대부업체, 채무가 연체가 되면 어떤 독촉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채무자들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해 볼 수 없을까라는 고려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 채무자가 연체가 되었을 때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35조를 보면 채무 조정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금융 채무자는 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연체되었을 때 어떻게 금융권 채권사들이 채무자한테 뭐 독촉 추심이라든지 뭐 연체 이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제7조 이제 연체 이자의 제한입니다. 어떤 연체 이자의 제한이냐?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 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번에 나눠 갚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갚아야 되는 부분이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9번, 아직 갚을 날이 도래하지 않은 9번에 대한 것도 모두 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안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체된 시점에 모두 싹 다 갚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의 7조의 규정으로 인해서 아직 갚아야 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거고, 두 번째로는 채권 매각의 제한입니다. 사실 연체가 발생을 하면 그 연체된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는 거고, 1금융권 은행이라든지 뭐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자신들이 재무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고 뭐 대부업체라든지 유동화 전문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채권을 헐값에 매각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헐값에 채권을 산 회사들이 자기들이 산 가격을 넘어서서 원래 채권 가격으로 채무자한테 채권을 행사하고 이제 고율의 이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오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금융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는 장래에 발생한 이자 채권을 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1금융권이라든지 금융사들이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은 장래에는 이제 이자를 못 받는다, 면제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채권이 막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사실 개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채권이 도대체 어디로 팔려 나갔는지, 그래서 원래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듣도 보도 못한 뭐 대부업체 뭐 이런 데서 이제 추심 연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는 일정 이상
뭐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양도의 제한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은 채권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상속 여부,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또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중,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넘길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이상 채권을 양도했으면은 그 이상은 넘기지 마라. 그리고 채무 확인서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명의도용 대출 사기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양도를 하지 말라. 양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독촉 추심인데, 그 추심에 대한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추심 연락의 횟수 제한은 채권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을 넘어서 돈을 갚아라라는 이제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심 연락의 유예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독촉 추심을 하면은 이제 채무자가 과도하게 시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정 기간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 사유가 뭐냐면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당장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돈을 갚을 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추심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 연락을 못하냐? 여기 3개월 동안 연락을 못하는데 한 번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는 추심 연락을 이제 유예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거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그 시가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 경매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돈을 금융권 채권사로부터 빌려서 바로 연체가 되면은 이제 불시에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채무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당황하거나 힘드셨던 경우가 있었을 텐데, 요 법 시행으로 인해서 주택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금융권 채권사에서 통보를 할 거고, 이제 특정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경매 절차가 이제 유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 희망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